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오늘 일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도 많고 오늘 참 곡소리가 나는 나의 계좌들인데 그와 달리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보여주면서 나홀로 지수를 당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오늘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실상 그 안을 뜯어보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IT 한 종목만 몰아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수익 내기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성우 이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반도체, 하락하는 바이오로 좀 크게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외국인 삼성전자 폭풍 매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헤지로 봐야 될지, 실적 기대로 봐야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삼성전자만 오르는 기이한 현상인데 네. 저도 유튜브 채팅방에 오늘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지난번에 SK하이닉스의 나홀로 질주를 보면서 배가 너무 아팠었는데 왜 나는 이번에 삼성전자마저 또 놓친 걸까라는 후회가 오늘 들었거든요. 왜 오늘 이렇게 기이하게 삼성전자만 좀 나홀로 강할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것만은 아니죠. 오늘만 강한 것만은 그렇죠. 아니죠.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IT 내에서 이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 일단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이슈는 결국 이제 미국에서 불러온 바람. 그러니까 그동안에 글로벌 어떤 빅테크 기업도 이제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만 이렇게 좀 부각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같은 업계의 1, 2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눈높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 사실 SK하이닉스의 선두를 좀 뺏긴 상황에서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레거시 쪽이 살아난다? 당연히 다가오는 1분기 그리고 2분기 좀 길게 봤었을 때 올해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IT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좀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을 매수함과 동시에 환차손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환차손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저는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이제 수급의 쏠림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동안에 네. 이 너튜브 채팅방에 보면 삼성전자 언제 가요? 이 말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또 삼성전자가 가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왜 맞아요. 그동안 원래 그 사람의 심리가요. 네. 안 가면은 왜 안 가는지 궁금하고 그렇죠. 가면은 왜 나만 빼놓고 갈까 또 궁금한 게 사람의 심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면 즐겨야 되는데 또 이 채팅글을 쭉 보면 이미 미리 좀 내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지금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 더 일단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박스권을 확실히 뚫어내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서 이제 네. 신강선 매니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론으로 볼 수 있다. 그걸 우려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던져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이 주봉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은 이제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제 2020년도 초에 이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습니다. 9만 전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 지금 횡보를 좀 놓고 보면 결국엔 이 8만 5천 원에서 이 9만 원 이 가격대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구간대다 보니 그렇죠. 실적 하나 아니면 큰 뉴스 하나에 엄청나게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매수하는 주체는 누구죠? 외국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저는 받쳐주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세런 뉴스가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적이 올해 1분기에 한번 잘 나오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분기, 3분기 계속 지금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높아서 없으신 분들은 그 변동성을 기다리는 게 아. 저는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이성 이사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제 주변에 이제 인간 지표로 보이는 친구가 삼성전자를 89,000원에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그 가격대에 사서 개인 투자자들이 몇 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받쳐준다라고 해도 매도하다가 뭐야 생각보다 더 가네? 네. 따라붙을까 하는 순간 그때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거든요. 이성 이사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통 반도체 쪽은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추정치 예상치가 낮아져 있었는데 지금 5조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1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지금 출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뭐 추산을 해보면 6조 원대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된 실적의 2, 3, 4분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치는 33조 8천억 원 정도인데 30조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500조의 당위성 같은 경우도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85,000원이라고 하면 한 93,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이상의 가격대로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10월께 가서 뭐 HBM3의 납품, 그 다음에 지금 멘트를 했던 마원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정도 스펙으로 출시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4월 5일에 실적 발표가 6조 원대 뭐 그 정도 내외 나왔을 때는 세론이 나오면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예요.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전에 캐펙스 사이클에서 2년 주기에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버블의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합리적인 장비주의 단가로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또한 여기에서 뭐 5일 기점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의 대응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일치가 됐습니다. 충분히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긴 하다. 하지만 1분기 실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을 이용해서 나는 매수해보겠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지금 내 평단이 다 와가서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불안하지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 짚어주셨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매일같이 주목을 받았다. 근데 오늘과 이전이 좀 다른 건 삼성전자를 위시로 많은 반도체주들이 우수수 올랐다면 오늘은 그 안에서 누구는 급락하고 누구는 급등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장 반도체주의 특징?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어제 반도체 괜찮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올라왔잖아요. 어제 우리가 또 많이 다뤘던 섹터가 뭐가 있었냐면 신재생 에너지, 풍력도 태양광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막상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들 종목군들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반도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급의 부족 현상, 여기에 이 수급도 부족한데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일부 이제 반도체 어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조금은 더 강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약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약하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는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잠정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결국 미래 기대감. 지금 당장 기술력은 없는데 앞으로 투자를 할 거고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쪽, 뭐 대표적으로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어떤 PIM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 네. 일단 먼저 기대감의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빠르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의 특징주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정리할지 들고 갈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보다 더 큰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날개가 돋쳤다라는 말을 붙어도 될 만한 주가 흐름인데요. TC 본딩 믿고 더 가져가봐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저는 더 가져가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 없으신 분들이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은 기다려 보심이 저는 좋다. 일단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만약 좀 싸진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한미 반도체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발주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의 발주가 없었죠. 둘의 이제 특허 소송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한미 반도체를 선택을 했고 또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한미 반도체 쪽에 이제 TC 본드를 쓰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도 당연히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한미 반도체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삼성 대규모 발주가 엄청나게 이제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삼성전자 향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혹은 그로 인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일단 기존의 보유자분들,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는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12만 원대, 13만 원대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일부는 챙기시더라도 일부는 꼭 저는 더 보셔야 되고 또 챙기신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일단 들고 가자라고요. 오늘 또 급등하는 엑시콘 보도록 하죠. CXL 테마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기업용 SSD 품귀 소식 덕이라고 합니다. 이성 이사님, 엑시콘 찐수혜주 될 수 있을지 더 들고 가볼까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수혜기는 합니다. 낸드 부분 관련해서 수혜기는 한데 좀 주가가 빠른 점이 있었어요. 시가총액 지금 3,6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4천억 정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6,000원대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찐수혜주긴 하지만 변동성을 염두하자라는 이야기. 현재 21% 동시효과 구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후발주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장에서 뭐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주가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반도체주들이 쉬는 반면에 테스가 갑자기 또 장중에 23%의 급등을 보여줬어요. 마치 동진세미캠의 그 후발주 타자로 테스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테스는 오늘 장에 유독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 쪽이 최근에 이제 또 판매 가격도 좀 늘어났고 이제 수요의 증가도 이제 나타나다 보니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기업들까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테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을 놓고 보자면 정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타이밍이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해내는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테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오늘 지수가 만약 더 좋았거나 수급이 더 강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반도체는요 그동안 덜 올랐던 찾기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확실한 명분이 있는 쪽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들이 지금 동반을 하고 있으니 이 기업들에 대한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후발주 테스까지 봤고요. 빠르게 바이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상승하는 반면에 바이오는 좀 내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성 이사님, 오늘 바이오가 크게 하락하는 요인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뭐 금리 인하의 둔화 가능성 이 부분은 하나의 외부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IT로 몰린 부분 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장 초반부터 흐름이 특이했어요.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진행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상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루머가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만의 특성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 안에서 좀 바스켓으로 매도가 나온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IT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수급적인 영향까지 미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로 수급 쏠림이 가중됐고 또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오늘 내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점검해봤던 종목인데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고요. 네. 전에 김민수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장 하락에 염두를 해보면서 오히려 나는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는 의견 네. 주고 가셨거든요. 이성 이사님, 불안해도 알테오젠은 믿고 가볼까요? 오늘이 중요한 구간이기는 했습니다. 네. 어제도 반등이 나왔어야 되고 그런데 모멘텀 훼손 자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급적인 영향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났죠. 프로그램 매도가 종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뒤집는 현상이 나오면서 내일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장 초반까지는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의 마무리가 체크가 필요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내일까지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추세는 약간의 이탈적인 측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모멘텀의 훼손은 없지만 네. 지금 수급의 이탈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수급 확인하고 그러고선 대응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문제는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7% 넘는 급락을 장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사측에서는 좀 발빠르게 대응하긴 했는데 미특허 소송 등 사실 무근이라고 대답은 했는데 투자 심리를 또 이렇게 훼손시켰어요. 요즘 계속해서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하나씩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삼천당 제약의 저 공지 보면서 투자자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특허 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이슈가 생기는 건 없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구조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주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이게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서 한 12만 원대 이상으로 마감을 해줬다면 최적이기는 한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프로그램 매도의 가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또한 모멘텀에 대한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금리에 대한 톤이 10년물 국채를 보니 4.3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수급 같은 경우가 가깝게 IT로 몰리는데 실적 같은 경우도 눈에 보여요. IT는. 그렇다 보니까 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빠진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재료 소멸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방향성을 정할 때 가장 반등이 강한 쪽은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역시도 지금 재료 소멸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으로 휘청거리는 변동성 구간이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마지막 의견도 들어보죠.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 조정과 대내 변수로 인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루머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확실하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공지를 믿고 이제 베팅을 해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더 아랫꼬리가 길게 달아줬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편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인증은 받은 것이기에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얼마나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럼 그 가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을 이용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밑꼬리가 달렸으면 더 좋은 차트였을 텐데 그것은 아쉽지만요. 삼천당 제약 두 분 모두 다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문제였네요. 코스피 동시효과 구간에서 0.1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은 지수 흐름이죠. 반면에 코스닥은 말씀드린 바이오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2% 넘는 하락, 891.6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종가는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참 그렇네요. 악재는 없는데 수급 때문에, 환율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가와 함께 간단한 브리핑 김태성 본부장님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대적인 코스닥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약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고 상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던 것은 결국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물 시장에서 2천억대에 이제 가까운 물량들을 좀 매도를 했지만 사실 지수가 2% 빠진 것 대비해서 이 물량들이 많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다소 다소 모자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지수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어떤 매도 물량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관련 내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장비주, 소재주뿐만 아니라 CXL 관련주들 혹은 이제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테스라 같은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이드 섹터 중에서는 최근에 유가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석유 화학 쪽의 또 시세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으나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저는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